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닥터 홍 선생입니다. 피디님 생각하셨을 때는 이 손이 저리다. 그러면 뭐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손목터널 증후군? 그쵸? 인터넷 찾아보면 손가락이나 팔이 저릴 때 가장 많은 원인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손목터널 증후군인데요. 물론 이 저리는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혈액순환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요. 뇌 신경 문제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많은 원인이 되는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신경 압박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는 외래에서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릴 때 물이 흐르는 호스에 비유를 합니다. 화단이나 이런 데 물을 줄 때 호스에 물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물 호스를 누가 밟으면 어떻게 되나요? 물이 더 안 나오겠죠. 손 저림도 어디가 눌리는지에 따라서 구별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 저려보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손가락뿐만 아니라 몸이 어딘가 저려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잠깐 저리더라도 굉장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다가 일어났을 때 어딘가 많이 눌렸을 때 어디 팔 쪽이나 손, 다리나 이런 데가 저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잠깐 있으면 없어지기도 하지만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특히 외래에서 오시는 분들은 아니 손이 저려요, 이게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라고 해서 많이 오시는데요. 하지만 이런 저림이 오래 지속된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굉장히 불편하겠죠. 하지만 이런 손가락 저림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적인 불편함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더 큰 문제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손이 저린 분들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고 치료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손을 저리게 만드는 신경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손 등 쪽으로 오는 요골신경이 있고요. 새끼손가락 쪽으로 오는 척골신경이 있고요. 그리고 이 손바닥 가운데 쪽으로 오는 정중신경,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PD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손목 터널 증후군, 이거는 바로 이 정중신경이 눌리는 경우입니다. 가장 흔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수근관 증후군 혹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정중신경은 목에서 나와서 이 팔의 한 가운데를 쭉 지나서 손목에 있는 수근관이라는 부분을 통과해서 이 손바닥 쪽이랑 엄지손가락부터 네 번째 손가락 절반까지 이 부분을 지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손목의 가운데 부분, 수근관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정중신경이 딱 눌리게 되면 그 아랫부분이 이 손바닥 쪽으로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증상은 되게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엄지손가락이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일부가 저리기도 하고요. 손을 털거나 이러면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화끈거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수근관 증후군이 증상이 심해지면 근력이 떨어지는데 그런 물건을 들다가 이렇게 자주 떨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증상이 심해진 걸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엄지손가락 아래쪽에 이 모지구근이라는 근육들이 약해지게 되는데 엄지손가락을 이용하는 근력이 저하돼서 이 엄지손가락이랑 다섯 번째 손가락 이렇게 잡는 게 좀 잘 안 된다든지 물컵을 자주 이렇게 떨어뜨린다든지 조그만 단추를 잠그는 게 힘든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척골신경, 새끼손가락 쪽으로 가는 신경이 눌리는 경우인데요. 정중신경이 눌리는 수근관 증후군 다음으로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 척골신경은 손목에서 눌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팔꿈치 쪽에서 눌립니다. 우리 어렸을 때 뛰어놀다 보면 팔꿈치가 이렇게 책상이나 이런 데 부딪히면서 손가락 끝에 쪽으로 찌릿한 느낌이 생긴 적이 한두 번은 있으셨을 텐데요. 그게 바로 척골신경 일시적으로 딱 자극을 받으면서 생기는 건데요. 척골신경이 터널 아래쪽에서 눌리게 되면 전완부의 안쪽과 새끼손가락 쪽을 따라서 저리고 불편한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척골신경은 대부분 이 팔꿈치를 대고 장시간 일하시거나 팔꿈치를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수근관 증후군은 엄지손가락,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이 좀 저리고 불편한 느낌이 주였다면 척골신경이 압박이 되면 다섯 번째 손가락이랑 네 번째 손가락의 절반 쪽의 감각이 둔해지거나 저리는 느낌이 대표적인 느낌입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오래 구부리고 있거나 팔꿈치를 책상에 이렇게 대고 일을 할 때 또는 밤에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지기도 하고요. 증상이 심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역시 근육이 약해지게 되는데 어떤 근육이 약해지냐면 손가락 사이에 있는 이 내재근이라는 근육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섯 손가락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펴거나 안으로 모으는 게 잘 안 되거나 그 힘이 떨어지게 되고요. 근육이 이렇게 두껍게 있어야 되는데 근육이 마르면서 굉장히 평평해지는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손목에서 눌리는 경우도 있고요. 팔꿈치에서 눌리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목에 있는 목 디스크에서 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 디스크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팔 전체적으로 저리는 증상이 있고요. 아니면 승모근 부위의 부분에 통증이랑 연관이 되는 경우가 주로 있기 때문에 목도 아프고 승모근 부분도 아프면서 팔이 전체적으로 저린다. 그리고 손도 같이 저린다. 그러면 목 디스크의 문제도 같이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손이 저린데 어디가 문제인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저는 보통 어디가 불편한지를 가장 먼저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손을 봤을 때 엄지손가락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손바닥 쪽으로 불편하다.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정중신경이 눌리는 수근관중일 가능성이 많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쪽으로 저리고 불편하다. 그러면 척골신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손이 저리면서 팔이 전반적으로 저리고 불편하다. 그러면 목 디스크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리고 집에서 간단하게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팔렌 테스트라고 하는데 손목을 90도 구부려서 1분 정도 있어 보는 겁니다. 구부려고 1분 정도 있었을 때 내가 저리는 증상이 엄지손가락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에 있거나 불편한 부분이 재현이 된다. 그러면 내 손목에 있는 정중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척골신경에 문제가 있을 때는 팔꿈치를 최대한 이렇게 구부리고 1분 정도 있을 때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부위로 저리는 증상이 생긴다. 그러면 척골신경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디스크에 문제가 있을 때는 고개를 이렇게 숙이거나 뒤로 젖힐 때 팔 전체적으로 좀 저리거나 찌릿한 증상이 있다. 그러면 디스크의 문제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저리는 증상이 있을 때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제가 물 호스를 말씀드렸죠. 누가 발로 물 호스를 밟고 있는 건데 그 밟고 있는다는 게 사실은 싸고 있는 막이나 그 주변의 조직들이 두꺼워지면서 누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뭐 주변의 염증 조직들 때문에 그 신경이 자극이 돼서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염증인 경우에는 단순히 먹는 약이랑 뭐 스트레칭 같은 것만 해줘도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눌리고 있는 걸 해결을 해줘야 되겠죠. 눌리고 있는 걸 해결하는 방법은 주사나 체유충기파 같은 방법으로 눌리고 있는 부분을 풀어주거나 해결을 해주는 방법도 있고, 그래도 안 된다, 너무 딱딱하고 두꺼워진 섬유성 조직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간단하게 국소마취를 이용해서 시술을 해주는 방법도 있는데, 손목 터널 증후 같은 경우에는 손목에 눌리는 수근관을 절개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척골신경이 눌리는 경우에는 팔꿈치나 손목에 척골신경을 압박하는 부분에 절개를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디스크가 튀어나온 부분을 제거를 해주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손바닥이 저리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스트레칭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바닥으로 벽을 잡으시고 팔꿈치를 쭉 핍니다. 그리고 목을 반대쪽으로 쭉 기울여 주십니다. 이렇게 5초에서 10초 정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전완부가 쭉 당기면서 손바닥 쪽까지 당겨지는 느낌이 나실 겁니다. 이 자세를 하게 되면 정중신경이 쭉 스트레칭이 되면서 손저림을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새끼손가락이 저리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스트레칭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린 쪽 팔을 앞으로 쭉 펴시고요. 손목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 반대쪽 손을 엄지손가락을 잡고 뒤쪽으로, 몸쪽으로 젖힙니다. 이렇게 5초에서 10초 정도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새끼손가락 저림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손저리는 각각의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이 굉장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별하고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코 가볍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불편함이 있다면 꼭 정형외과 병원에서 진료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손가락 저림으로 불편해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